때론 불행이 모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기 오순도순한 가족들에게 말이죠.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에, 어머니는 부잣집 가정부였지만 가족 모두 행복하기엔 충분했죠. 아무리 졸라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제 깬 게 없는 나밖에 없단 말이야. 고3이야 네 오빠. 우리 오빠가 딴 고3이랑 같나? 오빠, 이번 모의고사도 340점 맞았다며? 첫째이자 고3 수험생인 정희는 학교 성적이 좋았고 둘째이자 딸인 정혜는 첼로를 배우고 있었으며 막내 소령이는 귀여웠죠. 엄마는 형밖에 모르고 아빠는 누나밖에 모르고. 사실 가족 형편상 정혜가 첼로를 배우기에는 무리였지만 부모님은 정혜를 지원했고 원래 번듯한 집과 가게가 있었지만 그건 과거 얘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가난하지만 충분히 행복했죠. 소령아 천천히 가라. 그러다 넘어지겠다. 언제 왔니? 이렇게 일찍 올 거면 한번 와보지 그랬어. 엄마, 그 일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일? 그 집에서 온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오늘 낮에도 거기 가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하나 힘도 안 들어. 아버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런 일 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정혜 첼로 가르쳐야 돼요? 정인아, 정희 대학 보내야지. 걔 너랑은 다르잖아. 정희 실력으로는 대학 가기 어려워. 그럼 안 가면 돼요. 대학은 지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정혜 이제 고2인데 너 오늘 그래서 안 왔니? 걔는 어렸을 때부터 첼로밖에 모르던 애야. 책은 안 읽어도 첼로는 꼭 끼고 있던 애잖아. 할 줄 아는 것도 지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 다른 애들처럼 좋은 학기는 못 사줘도 레슨이라도 끝까지 받게 해줘야지. 이렇게 사는데 정희 첼로까지 못 가르치면 아버지 심정이 어떠시겠니? 그 반대는요? 엄마가 정혜 레슨비 때문에 그런 일 하신다면 아버지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정인의 말에 정혜는 침울해졌는지 집 밖에 있었고 그런 정혜는 아버지로부터 위로받죠. 아, 이건 막 나오려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본사에서 날 찾으신다는 거야. 나 지금 내 딸 연주회 가야 된다. 세상에 두 쪽 나도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 바쁘신 거 아닌데요, 뭐. 아, 너 아빠 이렇게 양복 입은 거 보도 모르겠니? 아, 애비가 할머니 재산을 빼고 언제 또 양복 입은 거 봤어? 아, 이 진짜라니까. 아, 너 아빠 말 그렇게도 못 믿니? 아니에요, 믿어요. 믿어요, 아빠. 뒤늦게 집에서 정혜의 연주회가 시작되지만 그때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죠. 아버님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애미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모르냐? 새할머니 생신을 가족들이 챙기지 않아 할아버지는 화가 난 상태였고 너 전화나 자주 했냐? 아이 시외 전화비가 아까워서 그래? 맞아. 나 내일 전화 드릴게. 괜찮아. 아버님 전화면 어떡해요? 여보세요? 저예요, 아버지. 그래 이놈아 내가 네 집 들어먹었다 어? 너희들 한번 잘 먹여 살려보려고 너희들 빚잔치 하게 만들었어 그래 결국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그날 밤 작은아버지네와 시골로 가게 되죠. 소희네 전화해. 준비해서 오라고. 정희는 작은아버지의 아이들인 송이와 치현이까지 하룻밤 떠맡게 되고 정혜야, 내일 얘네들 좀 꼭 일찍 깨워줘. 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 그래, 다녀오마. 야, 다녀오면은 연주 마저 해줘야 된다. 어? 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아이들만 남기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올라와 아이들을 돌보게 되죠. 이 해레비는 내일 아침 일찍부터 밖에 나가야 하니까 너희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정인과 정혜도 청소년이지만 할아버지의 그늘이 부족했던 탓인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죠. 침대 싫어? 아니, 언니 침대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앞으로 네 침대야. 누워. 언니, 우리 내일부터 정말 학교 가야 돼? 엄마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우린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 우리 이래도 돼, 언니?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새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따뜻하지 못했죠.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오줌을 싸? 그 나이에 오줌 하나 못 가려서 뭐에 쓰겄어? 추원이 평소엔 안 그래요. 5살 이후로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이고 동생이라고 편드냐 시바. 그럼 뭐 싸? 아이들은 학용품에 들어가는 돈도 눈치를 봐야 했고 맨날 무한 놈의 학용품 값이 이렇게 많이 드는겨? 잔돈 거실러 와. 내가 막에 팔자가 좀 피는가 했더니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하는 호강이야 이게. 정혜 또한 첼로 레슨비를 어렵게 말하게 되죠. 제가 들고 다니는 악기요. 이걸 학원에서 따로 배우는데 얼마나 하는데? 25만 원이에요. 가만 본 게 이 집이 돈이 넘쳐나는 집이었구만. 이 집이 그래놓고 지 아버지한테는 용돈 맹맹이 콧구멍으로 붙였는갑네. 아 그거 배운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희 부모 살아있을 때랑은 다르잖여. 이따가 할아버지한테 내가 여쭤보려니까 오늘은 그냥 가. 할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택시 회사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쉽지 않았고 일단 나 취직만 시켜주면은 산학금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돈 쓸데없이 고스톱판에 끼어 돈만 날리게 되죠. 관두긴 왜 관둬? 이런 돈이 얼만데? 아 빨리 패돌려 패돌. 정신 차려. 어? 니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죽은 네 아들놈들 불쌍해서 그런다 이놈아. 내가 틀린 소리 했냐? 네 큰아들놈도 네 사업 뒷전 내주다가 임마 어? 있던 집 다 날린 거 아니야? 빈손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생활비 얘기를 듣게 되고 5이나 되는 게 학용품 싸기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요. 영감이 준 생활비 반에 반도 안 남았단 게요. 다 해줘. 해달라는 대로 돈 더 줄 테니까 다 해주라고. 돈 걱정을 해보지만 정희는 아버지의 돈을 날린 할아버지를 싫어했죠. 지금 오냐? 다음 날에도 정혜는 첼로 레슨비를 말할 수 없어 학원 앞을 서성거렸죠. 너 일주일이나 빼먹고 자꾸 그렇게 땡땡이 쳐? 아직 이달 레슨비를 못 냈어요. 얘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하겠네. 그래서 나오는 거야? 천천히 내면 되지 뭘 그래. 정혜는 학원비를 늦게 내도 되겠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오늘 학원에 갔었는데요. 아이고 몇 번을 얘기하냐? 내가 네 월세금 떼먹을까봐 그러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늙은 정신에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어린 게 웬 닭다리요 닭다리? 그 시각 집에서는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엄마, 기도 한참 말이 다 안 나오네. 정혜가 잘 다독였죠. 왜 그래 너? 왜 안 움직여 자고 그래 너? 이거 우리 엄마한테 아주 깨기란 말이야. 수령이 얼른 사과부터 해. 얼른. 언니 됐어요. 그만해요. 그랬잖아 그날도 그놈한테 게임기 샀냐고 소리치고. 내가 언제 임마 거짓말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아? 누나도 봤지? 소령이 형 때문에 그놈아 얼마나 화나셨는지 봤지 누나도. 왜 다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이럴 줄 몰랐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정말 몰랐어. 소령아. 엄마 보고 싶어 누나. 수능이 다가오자 일찍 마친 정희는 정혜를 볼까 하는 마음에 첼로 학원을 찾아가지만 정혜 아직 안 왔나 봐요. 요즘 통 안 와요. 얼마 전인가 한번 다녀가긴 했었는데 또 안 오네요. 콩쿨도에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연습도 안 오고 그래요. 학원에서 배려를 해주겠다 했지만 정혜는 더 이상 첼로를 배울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오늘은 일찍 왔네 오빠? 나 지금 네 학원에서 오는 길이야. 정혜는 첼로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죠. 그냥 좀 쉬면서 학교 공부 보충하려고. 많이들 그래. 하다가 실증나고 지겨워지면 며칠씩 쉬다가 쉬다가 어쩌려고? 마음 내키면 했다 말하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게? 그래?
실증이 났다고 지겨워? 그것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야, 유정혜. 누가 그렇게 네 멋대로 하라대, 어? 누가 그랬어? 엄마가 너 첼로 어떻게 가르쳤... 아무것도 몰랐던 정희는 정혜의 포기에 화를 내어버리고 잘 됐네, 어? 잘 됐어, 유정혜. 야, 너 이거 필요 없지? 이거 때려 부시고 깨끗이 간두자, 우리, 어?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할아버지 취직할 때까지. 돈이야? 곧장 정희는 할아버지에게 레슨비를 달라고 하죠. 정혜 첼로 배워야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학원비 주세요. 콩쿨 대회도 있어요. 참가비도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정혜 꼭 첼로 배워야 돼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같은 이라고 이놈의 자식이야. 아니 고3이라고 오냐오냐 봐줬더니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네 이거.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학에 가면 뭐라고 서울대학에 붙으면 뭐라 이놈아. 사람은 먼저 인간이 돼야 하는 거야 이놈아. 영문을 알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방을 나가버리고 한 대 더 얻어 터지고 싶어서 쫓아왔냐? 잘못했어요. 잘못은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혜 학원비는 주세요. 정혜야 이리 들어와봐. 네가 더 나빠. 아 첼로를 배우면 배운다고 말을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 해레비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냐? 오메, 그러고 본 게 얘기했었던 것 같네. 아이고, 매, 내가 깜빡했었네요. 아, 니는 내가 까먹었으면 또 다 하려고 할 것이지, 그치? 이 콕 다물고 있었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따위 걸 까먹어? 그래도 정혜는 현실적으로 첼로를 배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나 엄마가 나 어떻게 가르치신지 알아. 계속 배우고 싶었어. 오빠 기억나? 아빠가 내 첼로 사오시던 날, 그날 오빠 고등학교 연합고사에서 수석하던 날이었어. 오빠 수석한 걸 더 기뻐하셨어. 나도 오빠가 자랑스러웠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께 정말 죄송했어. 공부 좀 잘했으면 오빠처럼 돈 하나 안 들이고도 엄마 아빠 저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빠, 나 공부해서 대학 갈게. 음대 말고 일반 대학. 무슨 소리야, 너? 물론 이제부터 해서 그게 내 실력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안 가면 또 어때? 정희는 정혜의 말에 속이 상했는지 오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죠.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 죽도록 연습해서 음대 가겠다고 해도 돌아가신 엄마 아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라고, 이 등신아! 넌 첼로 해야 돼. 레슨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가르쳐. 내가 가르치니까 무조건 해. 무조건 하는 거야, 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사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애들 보상금이 나왔어. 그래요? 얼마나요? 뭐 목 좋은 데는 안 되더라도 웬만한데 가게 하나 얻을 만큼은 돼. 그 돈으로 새롭게 가게를 하려고 하지만 정희는 그 돈을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죠. 음식점을 한번 해볼까 해. 무슨 돈으로요? 설마 아버지 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은. 왜 안 돼 이놈아? 할아버지 돈 아니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집 갖고도 모자라요. 꼭 그 돈까지 들어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정희는 먼저 식당을 뛰쳐나왔고 택시를 탄 새할머니를 보자 정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돈 어디다 줬어요? 이상해서 그래요. 어디다 주신다니까요? 뒤늦게 집에 돌아왔지만 이미 새할머니가 보상금을 가지고 도망가버린 상태였고 막막해진 상황에서 정희는 할아버지와의 갈등을 핑계로 집을 나가버리고 당분간 경순회가 있을 거야. 오빠, 정혜는 정인을 말릴 수가 없었고 정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죠. 그렇게 정혜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떠맡게 되고 누나, 나 크레파스 다 떨어졌어. 나도 조각칼 사야 된대. 근데 조각가루 왜? 오늘 미술 안 들었잖아. 미리 사놓으려고 그러지. 치아는 오늘 당장 필요한 거지만 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라, 소령아.
정희는 학교 시간만 제외하고 주유소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게 되죠. 고3이라니까 봐주는 거야. 대신 7시까지 꼭 교대해줘야 돼. 네. 고맙습니다. 정인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을 모르는 정혜는 정인의 학교를 찾아오고 경수 오빠한테 전화했었어. 오빠 막 나갔대더라. 아침은 먹었어, 오빠? 도시락은 싸가지고 다녀? 신경 쓰지 말라니까. 학교는 잘 다니는 거지? 한편 용돈이 없어 서러운 소령이는 우연히 치연을 발견하고 얌마! 너 돈 어디서 나서 그런 거 샀어? 크레파스 산다는 거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아침에 사려는데 다 떨어졌댔어. 그럼 더 따사야지. 그런 거나 사면 돼? 나 전부터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 형. 다음부턴 안 그럴게. 맹세해, 이번 한 번만. 걱정 마, 임마. 큰 누나한테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정말로 장난감을 들키자 치연이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죠. 언제까지 이럴 거니 정말? 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치원이 크레파스 살 돈으로 샀다면서. 그게 아니라. 왜 나만 갖고 그래, 누난? 야, 유치원! 말해, 임마. 해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뭘? 왜 치원이 자꾸 불러? 우리 치원이가 뭘 어쨌다고?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하면서 순진한 우리 치원이 꼬들게 꼭 저런 거 사야지 속이 시원하겠니 너? 학교서도 맨날 숙제 안 해와서 혼나고. 그랬니 너? 소령아! 그렇게 아이들은 감정 싸움을 하게 되고 아니 꼽지? 아니 꼬면 나가. 나가면 되잖아. 소령아! 우리가 왜 여기 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운전은 니네 아빠가 했잖아. 작은 아빠가 운전만 잘했어도 우리 엄마 아빠 안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속에 있는 감정을 더 쏟아내보지만 할아버지가 그날 밤 난리 피우고 하면 되지 않았어도 엄마 아빠 내려가다 이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혜는 슬픈 감정을 억누른 채 아이들을 챙겨야 했죠. 여보세요? 경수 오빠 집이죠? 정혜예요, 경수 오빠. 우리 오빠 들어왔어요? 아직이요? 맨날 이렇게 늦어요? 우리 오빠 잘 있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있죠? 아니에요. 걱정 안 해요. 그럼요. 우리 오빠가 누군데요. 아니요. 집에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오빠 들어오면 그냥 전화 왔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랬니 너? 그랬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그랬어? 사실 치연이도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친동생이잖아. 그래도 소랑이 형은. 난 친동생도 아니고. 누나 말대로 우린 얹혀 살잖아. 내가 그랬다면 얼마나 혼났겠어? 가서 소령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가 빨리. 송이는 정혜의 얘기를 우연히 듣고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죠. 나한테 서운하지 너. 그치만 누나 마음속엔 늘 네가 먼저야. 치원이 송이보다 언제나 네가 먼저야. 엄마도 그러셨을 거야. 누나 이제 좀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내 말은 뭐냐면 우린 우리 집이 있지만 치원이 송이 자기 집이 아니잖아. 우린 오빠도 있지만 걔들은 어린애도 둘뿐이잖아. 누나라도 편들고 신경 써주지 않으면 걔들이 얼마나 외롭겠어. 안 그래? 한편 새할머니한테 당한 할아버지가 딱했는지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죠. 너 개인 택시 해볼 생각 없냐? 그 마침 그 개인 면허 급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시각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정인에게 부잣집 해주가 나타나 이상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죠. 저 우리 아가씨 못 봤어? 아유 뒷좌석에 앉았던 여학생 말이야.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저씨. 아 급해요. 그날 저녁 정인은 포장마차에서도 해주를 만나게 되는데 전화번호 대라고.
돈 없으면 먹질 말아야지. 내일 꼭 갖다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절 못 믿으시겠어요? 내가 널 뭘 보고 믿어? 그럼요. 이거 대신 맡겨놓을게요. 이거요. 오늘 제가 먹은 것보다 최소한 몇십 배 되는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정인이 고마웠는지 신기했는지 혜주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책 보니까 고3인 것 같은데 맞죠? 나도 고3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살아요? 집 나왔어요? 나도 집 나와 여기서 취직해볼까 생각 중이란 말이에요. 이봐요. 그 얼굴 좀 이쁘다고 그렇게 아무 남자한테나 까부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혜주는 부잣집 딸이었고 돈으로 음악대회 입상을 해서 대학에 보내려는 엄마로 인해 친구를 잃은 혜주는 집을 나온 거였죠.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러대요. 우리 엄마가 돈 주고 심사위원들을 다 매수한 거였대요. 안 그랬으면 자기가 대상이었대나? 좋아하던 음악반 친구 후배들은 다 날 벌레 보듯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레슨 시간이에요. 바이올린 하기 싫어요? 어차피 대학은 갈 텐데 못하러 시간 아깝게 연습까지 해요? 안 그래요? 정희는 혜주를 보며 정혜가 안타까웠고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갈래요. 그래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편 할아버지는 친구의 제안에 택시를 사려 하고 뭐긴 개인 비어는 말이야 인마. 팔렸어? 안 팔렸어? 아, 그럼 그건 내가 살 테니까 연결해봐.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할아버지? 이 집 빼서 작은 데로 가자. 며칠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곧 오빠 시험도 있는데 집 옮기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다. 불안해진 정혜는 정인의 친구를 찾아가죠. 우리 오빠 어딨어요? 우리 오빠 여기 없죠? 오빠도 정말 안 가르쳐줄 거예요? 빨리 오빠를 찾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집을 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정인을 찾아갔지만 혜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정혜는 발걸음을 돌리죠. 아까 낮에 부동산에서 왔다 갔어. 언니, 작은 집으로 가도 나랑 추원이 데리고 갈 거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다음 날 정희는 학교에 가서야 집안 사정을 듣게 되고 정희한테 말했어? 말 안 할 수 없을 때니까. 네 할아버지가 집 판다는 것 같던데. 곧장 집으로 가서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죠. 나가세요. 집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손님.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다신 연락드릴 일 없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절대로 이 집 안 내놔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밀치며 원망을 쏟아내죠. 할아버지만 없으면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할아버지 자격 없어요. 오빠 왜 그렇게 변했어? 우린 부모를 잃었지만 할아버진 졸지에 자식 둘이나 잃으셨어. 할아버지 심정이 어떨지 생각도 안 해, 오빠? 우리 모두 거리로 나가게 생겼어, 이 등신아. 왜 말 안 했어? 갔었어. 갔었는데 오빠 혜주 언니랑 같이 있어서 그냥 왔어. 그 언니 우리 학교 음악반 선배야. 알아. 오빠 힘든 거 아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나까지 오빠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난 오빠가 부러운데. 요즘 같아선 나도 차라리 오빠처럼 어디 나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 오빠? 소령이 자꾸 삐뚤어져 가고 송이치 언니 지들끼리 서로하고 외로워해. 할아버지 날마다 술이야. 술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셔. 그런 정혜의 말에 정인은 괴로워하며 나가버리죠. 다음 날 혜주는 정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또 찾아오지만 정인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냥 올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나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가봐요. 바쁜 사람 자꾸 찾아서 미안해요. 한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택시를 계약했다고 말하고 아니 그렇게 놀랄 거 없다. 돈을 좀 빌렸어. 5년 상환에 이자도 아주 啊 싸.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런 큰 돈. 5년 상환에 이자도 아주 싸. 5년 상환에 이자도 아주 싸.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런 큰 돈. 5년 상환에 이자도 아주 싸.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런 큰 돈.
그야 그렇지. 그럼 뭐 이 집을 담보로 했어. 벌써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혜는 정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큰 오빠에게 절대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며칠 있으면 큰 오빠 대학 입시 시험이잖아. 하지만 송이는 정인에게 사실을 말하게 되죠. 월급 받았어. 레슨비 내고 남는 돈은 나중에 네 용돈 써. 오빠 갖고 있다 써. 받아. 말했지. 첼로 내가 가르친다고. 받아. 어? 송이야. 집에 별일 없지? 치원이하고 소령이는 아직도 아웅다웅하니? 시험 끝나면은 집으로 갈게. 응?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송이야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집에? 언니, 할아버지가 집을 어떻게 했어, 오빠? 무슨 소리야 그게? 정인은 당장 할아버지에게 애원해보지만 그냥 할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좋은데 이 집 담보로 사치 쓰는 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네 해미해비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 네 놈들이 이런 부모는 내 자식 놈들이여.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놈들이었어. 그 금쪽 같은 내 자식 놈들이 남기고 간 손주 놈들이고 다 내 손주 놈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짓인데 나한테 꼭 이렇게 욕을 보여야 되겠냐? 할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정인은 수능만 끝나면 성인이 되기에 조금만 참자며 스스로 다독일 수밖에 없었고 나 시험만 끝나면 니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 거야. 할아버지 그러신 거 다 나 때문이야. 그럴 거 없어. 이제 그 노인한테 아무 감정 없어. 오빠, 시험 전날엔 집에 들어올 거지? 며칠이 지나 드디어 수능 전날이 되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게 되는데 너도 먹어 이놈아. 그리고 네 잘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모두가 듣게 되죠. 자, 할아버지 계셔? 저 집 언제쯤 비워주실 건가요?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집을 비워달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 파셨잖아요. 아니야.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친구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상태였고 뒤늦게 친구 집에 가보지만 친구의 아들만 있었죠. 동갑 튄 사람이 왜 집안에 처박혀 있어?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돼. 나도 잘 모른다니까. 나도 이가 가요 우리 아버지라면. 놔요 이거 못 놔. 이 정신 나간 영감생이야. 맡길 게 따로 있지 집 문서를 갖다 맡겨? 그런 아들에게 정희는 참을 수 없는 화를 풀어버리고 정희는 경찰서로 오게 되죠.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차마 정희에게 말을 못하고 종적을 감춰버리고 여보세요? 오빠!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보호자가 와야지 학생이면 뭘 어떡하자는 거야. 오빠, 할아버지 어디 계셔? 오빠! 말 좀 해봐, 오빠! 우리 오빠 내일 아침 시험차예요. 우리 오빠 고3이에요, 아저씨. 시험차예요, 우리 오빠. 아유 사람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냐? 빨리 가서 보호자 모셔와. 합의금을 들고 와도 합의해 줄까 말까 상황이라니까 지금. 아 글쎄 합의 안 되니까 그래요. 합의금이 얼만데요? 이빨이 2대나 나갔어. 진단만 2달이야. 최소한 300원 있어야 우리도 저 양반을 설득하지. 정혜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너무 두려웠죠. 할아버지 말고 보호자 없어? 부모님 안 계셔? 결국 합의금 마련을 위해 첼로를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죠. 방법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괜찮죠? 그거 갖고 가서 뭐하게 누나? 지금 누나 말만 들어. 별일 아니야. 아니 아무 일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절대 자면 안 돼. 자지 말고 할아버지께 전화 오는 거 받아. 알았어, 언니. 절대로 안 자. 절대로 안 잘게. 부탁해.
이거 팔면 돼, 오빠. 이거 팔면 합의금은 충분히 될 거야. 나 내버려두고 나가.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 시험 안 쳐. 오빠! 이거 들고 당장 집에 가라니까? 그렇게 못해. 오빠 시험 쳐야 돼. 시험 쳐야지, 오빠. 오빠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오빠 이러면 난 어떡해. 소령이랑 애들은 우리 다 어떡해, 오빠. 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동생의 악기로 합의서에 지장을 찍는 것뿐이었죠. 모두가 희망을 품고 수능을 치러 가지만 정인에겐 미래가 없는 수험장이었고 결국 되돌아 나가게 되죠. 엄마, 나 굉장히 시험 치고 싶어요. 시험 쳐서 친구들처럼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못 치겠어요. 돈 생기면 애들 생각보단 제 대학 입학금 내고 싶을까 봐요. 도망치고 싶을까 봐요. 자꾸 자신이 없어요. 어디 멀리 도망치고 싶어요. 자신도 모르게 혜주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혜주를 만나게 되고 시험 잘 쳤어요? 시험 잘 쳤어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잘 쳤죠? 보나마나 잘 쳤겠지 뭐. 유정이 오빠 유정인 우리 음악반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그날 주유소에서 얼마나 분했는지 알아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도대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학교까지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유정인이래. 정인은 자신도 모르게 정혜를 안고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같았죠. 원하는 대학 들어가요, 꼭. 좋은 대학 시절 보내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정혜가 기다리고 있었죠. 경수하다 갔구나. 실망했지. 왜 시험 안 쳤냐고 안 물어봐? 자신 없었어. 졸립기도 하고. 아니야, 이제 됐어. 시험은 내년에 쳐도 돼, 오빠. 상관없어, 나 이제. 오빠 이렇게 들어와 준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나 사실은 오빠 나 안 들어올까 봐. 배고프지? 빨리 가. 다음 날 아이들은 외식이라며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있지만 사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만찬이었고 내일 모레면 우리 지금 사는 집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5 식구 살 집 마련할 수가 없어. 우리 그때까지 잠시 헤어져 있자. 송이하고 치원이는 청담동에 있는 니들 이모 댁에 가 있고 소령이하고 정혜도 우리 큰 이모 댁에 가 있어. 넉넉 잡아 한 5달 정도면 돼. 그때까지 형이 돈 많이 벌게. 자신들을 버리는 거라 생각한 송이는 마음이 많이 상했죠. 언니, 우리 데려간댔잖아. 어딜 가도 우리 데려간댔잖아, 언니. 그렇게 아이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하고 송이의 이모가 데리러 오죠. 사실 송이는 작은아버지가 입양한 딸이었고 송이네 이모는 송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하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치원이 몰라도 송이는 곤란하다고. 치원이 송이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 친남매인지만 알고 있어요. 끝까지 애 책임 못 질 거면은 애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러는 거 아니야. 부탁드립니다. 5달만이에요. 5달 금방이야. 5달만 지나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어. 이모 말 잘 듣고 늦잠 자지 말고. 가자. 갈게요. 그렇게 송이를 보내고 정희는 남은 동생들도 이모 집으로 보내게 되죠. 어디 쓸 거야, 오빠? 일단은 경순에 있을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학교만 열심히 다녀. 너도 내년에 고3이야. 가자. 싫어. 오빠 가진 돈 전부 다잖아. 아저씨 출발하세요. 오빠! 남은 돈까지 동생에게 줘버린 정인의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지켜보고만 있었죠.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는 정인은 닥치는 대로 몸을 굴려가며 일할 수밖에 없었고 맘 편히 잠도 잘 수 없었죠. 다행히 정혜의 이모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이모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더 자지 왜. 잠자리가 불편하지? 정인이 녀석 밥이나 제대로 먹고 지냈는지 모르겠다.
너희 엄마 끔찍한 큰아들 아니냐? 에이씨. 여보, 제발 옷 좀 입고 다녀요. 우리끼리만 사는 것도 아닌데. 아, 내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해? 혜주는 정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편의점으로 찾아오고 정인은 혜주를 통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위로받죠. 수능은 취직을 했어요. 원서를 내든 안 내든 나도 일이 많았어요. 그동안 원서 때문에 엄마랑 전쟁이 치열했었어요. 내 실력대로 가겠다고. 붙었구나. 붙었죠. 축하해요. 그날 집 앞으로 날 찾아와줘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되죠. 한편 송이와 치연이는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열쇠도 받지 못해 하교 후 집 앞을 맴돌아야 했죠. 그렇게 아이들은 오갈 곳이 없어 정혜에게 전화를 하지만 정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여보세요? 결국 길거리를 떠돌다 늦어진 아이들을 정인이와 정혜가 찾게 되죠. 송이하고 치현이가 없어졌대. 이모네서 전화 왔어. 학교 끝나면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 아무리 나 혼자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뭐해? 지들이 이렇게 오만정을 다 떼버리는데. 오는 길에 전에 살던 동네 학교 친구 집 다 가봤어요. 혹시 이 동네 갈 만한 데라도. 샅샅이 다 뒤졌어. 오빠.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 유성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모의 눈치가 보였는지 정인은 아이들에게 호되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분식집으로 가죠. 먹어, 치원아. 먹어, 송이야.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왜 열쇠 달란 말 안 했어? 안 주는 건 어떡해. 오늘 같은 일 벌써 12번도 넘어. 그럼 형이 때리기 전에 진작 말했어야지, 바보야. 말할 기회도 안 줬잖아, 형이. 애들 좀 먹어? 끝까지 다 먹여. 속이라도 든든해야 견디지. 오빠, 오늘 애들은 그냥 뭐. 오늘 안 들여보내면 내일은 들여보내기 쉬울 줄 알아?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 돈이 간절해진 정인은 넋두리를 하게 되고 찾았어, 애들은? 이 현금 인출기 털면 얼마나 나올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방 하나 부엌거나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데. 혜주는 그런 정인을 위로하고 싶었죠. 늦었다. 그만 들어가봐. 다음날 혜주는 정혜에게 다가가 보지만 정혜야! 어제 걱정 많이 했지? 정혜는 오빠를 뺏긴 것 같아 혜주와 말하고 싶지 않았고 너 저 언니랑 친하니? 아니? 얘기 들었어? 기부금 입학했대던데 저 언니? 우리 같은 애들이 백날 해봤자야. 돈으로 주는 거 어떻게 당하니? 또한 정인과 혜주가 사귄다는 소문에 정혜는 정인을 만나러 가려고 하죠. 하지만 혜주의 엄마가 먼저 정인을 찾아오고 혜주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온 거 당황스러우시죠? 예, 조금요. 우리 딸 혜준 지금까지 공중 목욕탕 한 번 불결하다고 다녀본 적이 없는 애거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가세요. 돌아가 주세요. 가만히 있어 넌. 이만 돌아가신 게 좋겠습니다. 다신 혜주를 만나는 일 없는 걸로 알고 가도 되나요? 정혜는 억눌린 감정을 그대로 말해버리지만 뭐가 그리 대단한 딸이라고? 겨우 기부금 입학으로 대학 들어간 주제에. 사실 오늘 내가 찾아온 건 혜주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혜의 말에도 혜주의 엄마는 돈을 올려놓고 가버리죠. 방 한 칸의 보증금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별의 대가로 건네진 돈은 정혜와 정인을 흔들리게 하죠. 나중에 돌려주면 안 될까? 그 돈이면 송이랑 치원이랑 우리 다 같이 살지. 뭐라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됐나 봐. 다시 돈을 돌려주기 위해 혜주의 집까지 왔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면 차마 돌려줄 수 없었고
그렇게 정희는 돈을 받고 혜주와 거리를 두는 것을 택하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지내려면 방이 좀 커야 돼. 그럴 거 없어, 정혜야. 갚을 거야. 몇 달만 빌리는 거야.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 거야. 미안해. 미안해, 오빠. 나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오빠. 아무것도 모르는 혜주는 편의점에서 정인을 기다리지만 정인은 혜주를 계속 피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세요? 예. 지금 와 있는데. 정인이에요? 나 좀 바꿔주세요. 끊었어요. 오늘 못 온대요. 공사장 야근이래요, 오늘. 나 여기 있다 그랬는데도 그냥 끊었어요? 그래도 정혜가 방을 잘 구했는지 이사를 가게 되고 아이들은 신이 났지만 정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죠. 아니, 애들이 셋이나 된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그리고 말이야. 지금 다 정리드리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가자, 얘들아. 비록 작은 방에 두 가족이 모여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죠. 언니, 응? 언니 오빠한테 나랑 치원이랑 정말로 고마워. 별소리를 다 한다. 잘 자. 한편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며 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송이의 이모가 찾아와 송이를 입양시키자고 권유하고 한번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5시 다 하자는 거야? 예. 송이 입양시켜라. 그러면은 치원이는 내가 데려갈 수도 있어. 송이 입양한다는 사람 나섰어. 내 친구인데 얼마 전에 와서 송이 보고 입양했던 애라니까 데려가고 싶대. 이모님 그거... 내 말부터 들어. 내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집도 아주 잘 살아. 말씀은 뜻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는요... 송이 언니, 저 차 우리 치국이 차야. 치국이 아빠가 미국에서 200불이나 주고 사온 거야. 근데 저 차가 여기 왜 와 있니? 송인 그런 애 아니에요. 송인 절대로... 중요한 것은 말이야, 가난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데 있지. 이래도 내 말 뜻 이해 못하겠어? 하필 우연히 문 앞에서 송이와 소령이는 둘의 대화를 듣게 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니? 나 감기라도 걸리면 우리 엄마 잠도 안 잤다? 그리고 우리 아빠 새벽에도 약국문 두드려서 약 사오시고 그러셨는데. 진짜야. 진짜로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소령아, 나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보면 왜 날 데려왔는지 물어보고 싶어. 왜 날 집 좀 낳지 않고 데려왔는지, 왜 날 집 좀 못 낳고 데려왔는지. 시원이처럼 나를 키워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왜 그랬는지 너무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정혜는 송이의 입양에 대해 차마 정인에게 상의할 수 없었죠. 낮에 뭐? 아니, 아까 낮에 송이랑 시장 가서 오빠 겨울레이 사왔어. 오빠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니려면 춥잖아. 애들 거나 사주지 못하러 낼걸. 한편 혜주는 기부금 입학으로 소문이 나자 집을 나가버리려 하지만 제 맘은요. 제 기분, 제 입장은요. 사정했잖아요. 무릎 꿇고 비면서 사정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당분간 아빠한테 가 있겠어요. 그리고 등록하지 마세요.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그 대학 안 가요. 혜주의 엄마는 정인을 핑계로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죠. 유정인지 뭔지 아는 그놈 어떤 인간인지는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너 대학 어떻게 들어간지 알고 나 찾아서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간 놈이야, 그놈!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충격을 받은 혜주는 사실을 확인하러 정인에게 왔지만 아니요, 유정인 씨 만나러 왔어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정인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죠. 바쁜데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미안해요.
정혜 씨 숨고 나 찾아내고 하는 이런 숨바꼭질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따지러 온 건 아니에요. 이해해요. 나라도 그런 상황에선 그랬을지 몰라. 우리 집 돈 많이 남아도는 집이고 우리 엄마 그 돈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방 한 칸이 뭐예요? 이왕 혓바퀴 뜯어내는 거 좀 많이 좀 달래지. 내가 묻고 싶은 건 나 왜 만났어? 그래도 조금은 좋아하긴 했었지? 우리 엄마 말대로 내가 부잣집 딸이어서 만났던 건 아니지? 아니, 나 처음부터 너 부잣집 딸이라서 좋아했어. 처음부터. 나 보면서 말해. 내 눈 보고. 다시 한번 말해줘. 나 처음부터 너 부잣집이라서 만났어. 그렇게 정희는 빈 창고에서 홀로 남아 이별의 쓴맛을 술로 달랬죠. 본격적으로 송이의 입양을 위해 이모의 친구가 찾아오고 안녕하세요, 아줌마.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형, 이 아줌마 우리 집에 있을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다? 소희는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날씨도 추운데 어디 가서 뭐 좀 먹자. 집에 가봐야 돼요. 누나가 일찍 오랬어요. 소령에는 자연스레 가난을 탓하게 되죠. 너 치구기 장난감 왜 갖고 왔어? 윤소령, 그만해. 그까짓 게 그렇게 갖고 싶대? 그만하라니까. 네가 뭘 한다 그래? 치원이 몰라서 가져왔을 거야. 우리 치원은 절대 그런 애 아니야. 이게 다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돈 때문이야, 이게 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껌을 팔려고 하고 혜주는 정인의 친구들을 붙잡고 술을 마시고 그 모습을 정인은 외면하려 하지만 껌을 팔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죠. 나와, 당장. 그리고 그 가게에서 가난의 서러움을 감당하고 있는 정인의 모습을 혜주는 직접 보게 되죠. 누가 먼저 그런 짓 하자고 했어? 나야, 형. 엎드려. 오빠! 다 나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니까? 아무 뜻도 아니야. 누나 형 힘들다고 돈 벌어서 우리도 형이랑 누나 돕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아이들과 정혜는 정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소령에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선생님,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집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돈이 든다는 걸 알았기에 끝까지 참으려고 했죠. 나 괜찮아. 가지 마. 그래도 너 아파서 안 돼. 너 그 집 가고 싶어서 그래? 봐, 괜찮지? 하지만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기에 결국 버틸 수가 없었고 수령아! 오빠 일어나! 밤늦게 응급실로 가게 되죠. 복막염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까지 온통 염증이 번졌어요. 빨리 가서 수술 수속 밟아요. 당장 수술해야 되니까. 복막염이라뇨? 맹장이 터졌다니요?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받았지만 송이는 혼자 병원을 나와 스스로 입양을 가겠다고 하죠. 한편 수술비 마련을 위해 정혜와 정희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니 의료보험도 없어. 아 진작에 그 의료보험 안 해놓고 뭘 했어? 누구도 쉽게 그들의 형편을 배려해주지 않았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만 가부를 좀... 가만 있어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너 일할 생각이란 말이야. 그렇게 가불 얘기를 갖다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어? 뭐 이번에 사정이 딱하니까 이번 한 번만 이번 월급 일주일 땡겨줄게. 송이의 입양 전화에 이모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수술비 입원비는 좀 전에 다 냈으니까 생각 잘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송이가 아무 말 안 해? 화가 난 정희는 송이를 밖으로 끌고 나가 한바탕 퍼부어 보지만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기나 해? 저 위에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철없는 짓 한 거야 임마? 오빠, 소령이 나 때문에 복막음 된 거야. 병원 가면 돈 준다고. 그럼 나 그 집 가야 된다고. 아픈 거 죽도록 잔다고 맹장이 터진 거야.
저번에 껌 빨았던 것도, 밥 조금 먹기 시작한 것도 다 나 때문에, 오빠. 다 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어. 소령이 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어. 오빠, 나 보내버려요, 오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이해하실 거야. 나 그냥 보내버리고 오빠랑 언니랑 치원이랑 소령이. 송이야, 오빠 말 들어. 내가 가야 우리 집 살 수 있어, 오빠. 그렇게 정희는 자신이 진정되지 않는 듯 송이를 꽉 끌어안았죠.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정인과 정혜는 송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죠. 오빠 송이 보내자. 그 집 아주머니 좋은 분이래. 이 집 빼도 우리 살 수 있어. 윗동네 올라가면 보증금 없는 월세방 분명히 있어. 방구하러 다녀본 적 있어, 오빠? 이 방구에서 수술비 돌려주고 보증금 없는 방 설령 구한다 해도 우리도 한 달도 못 버텨. 차라리 송이만이라도 보내서 송이만이라도 잘 먹고 잘 있게. 송이 위해서란 소리 하지 마. 소령이 같으면 큰 소리 하겠어, 너? 나 송이 내 친동생 아니라서 그래. 입 못 닥쳐? 송이 내가 키워. 못 먹고 못 입히더라도 내가 키워, 송인. 애들 밥공기 한 그릇 끝까지 가득 채워 퍼본 지가 언젠지 알아, 오빠? 그래도 그건 괜찮아. 애들 껌통 들고 나왔을 때도 나 괜찮아. 이젠 좋아질 거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이젠 정말 좋아질 거야. 근데 아니야, 이제. 이러다 우리 애들 누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떡해. 오빠 그래도 살아갈 자신 있겠어? 난 자신 없어, 오빠. 송이 보낼래, 나. 5개 되는 밥공기 반밖에 못 채워 퍼놨던 거 이제 4공이라도 끄끄 퍼다 먹고 살 거야. 숟가락 4개로 줄이고 차라리 채 하나 더 올려 살 거야, 나 이제. 미쳤구나, 너. 완전히 미쳤어. 그리고 송이는 숨죽여 모든 것을 듣고 있었죠. 다음 날 정혜는 송이에게 옷을 사주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지 송이는 웃으며 옷을 입죠. 나 내일 가는 거 맞지? 소령이 태어나면 가기로 했잖아. 나 괜찮아, 언니. 언니 이해해. 근데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치언이한테는 나 그냥 가는 거라고 할게. 치언이는 우리 치언이만은 끝까지 나 친누나라고 생각해줬으면 해. 정희는 새벽에 홀로 남아 일을 하지만 송이 생각에 덜썩 주저앉아버리고 어린 치언이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누나, 정말이야? 정말 이제 나랑 같이 안 살아? 진짜로 그 집 갈 거야? 당분간만. 그래? 치원아 왜 그래? 놔! 나로 따라갈 거야. 누나 혼자 그 집 가서 날마다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살려고 그러지, 그치? 바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게 뭐가 아니야? 그럼 누나가 그 집에 왜 가? 나로 갈 거야. 무조건 나로 갈 거라고. 그렇게 송이가 떠나는 날, 정혜는 죄스런 마음에 송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생이별을 해야 했죠. 나 여기 놀러 와도 되지? 언니도 나 보고 싶으면 놀러 올 거지? 나 그럼 갈게. 나 가, 언니. 나 가도 되지? 송이야, 송이야. 잘못했어, 송이야. 언니, 됐어, 이제. 나 정말 됐어. 고마워, 언니. 송이가 떠나고 공깃밥의 양은 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텅 비어 있었죠. 내일은 가방 사러 가자. 새학기 되기 전에 가방 사야지. 치언이 가방 무슨 색으로 살래? 정희는 친구를 통해 혜주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혜주씨 그날 카페에서 너 애들 데리고 나간 다음에 많이 울었어. 네 집 가르쳐 달라는 거 둘러대느라 진땀 뺐다 진짜. 어디 있는지 알려줘. 정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오빠를 위해 재수학원에 등록하지만 조선소가 있는 울산으로 떠난다는 정인의 말에 수강증을 전달할 수 없었죠. 형,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 울산에. 오빠, 돈은 버는 대로 다 올려보내줄게. 슈퍼에서 버는 것보다 좀 많을 거야. 소령이, 치원이 너 먹고 살만 할 거고. 오빠 혼자 이러는 게 어딨어? 나랑 치원이 소령이면 어떻게 살아? 오빠 우리는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살아도 되니까. 밭에서 세수로 줄였는데 더 낫지 않겠어? 송이도 보냈고 나도 없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오빠 나 때문이야? 그래? 오빠 내년에 대학 들어가야지. 이제 자리 잡혀가니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야지. 나 내년엔 졸업이잖아. 오빠 대학 들어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나 졸업해서 취직하면은 난 네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무서워. 무서워서 네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어. 너 유정이 맞니? 그 옛날 내 동생 유정이 맞아? 오빠 나 이제 너라는 잘 모르겠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아무런 흔들림 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 늘 언제나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 나보고 대학에 가라고? 송이 보내놓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대학 가라고? 정혜는 정인을 보내지 않기 위해 혜주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언니 우리 오빠 좀 설득해주세요. 오빠 지금 오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혜주의 엄마로부터 받았던 돈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죠. 우리 오빠 언니 좋아해요. 오빠가 언니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 만나지 말라고 주고 간 돈을 내가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오해가 풀린 혜주는 정인을 만나러 왔지만 정인은 담담하게 떠난다고 말하죠. 왜 우리 엄마 일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안 가면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혜주의 호소에 정인은 떠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잠든 혜주를 홀로 두고 떠나죠. 혜주야, 송이를 보낸 게 누군지 알아? 정희는 내 침묵의 뜻을 알았을 뿐이야.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자신이 없어. 너무 비겁하지 나. 네가 참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 시각 사기를 친 할아버지 친구가 정혜를 찾아오고 누구신데요? 내 아들놈이 자네 첼로 들고 갔었지? 자네 나 기억하나? 기억하고 말고요. 똑똑히 기억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다 여기 오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자네 할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지 않아? 빈털터리가 된 할아버지의 친구는 기어이 술값을 받아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만 정희는 찾아가고 싶지 않았죠. 당신 발로 걸어오기 미안했겠지. 양심이 있다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 우리가 가서 모셔오자고? 네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언제나 늘 다 이해하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는데? 그래, 그런 건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한다고 쳐. 송인? 우리 송이 생각해도 모셔오고 싶니? 난 그렇게 못해. 아니, 안 해.
송이 생각해서라도 난 그렇게 절대로 안 해. 결국 정혜 홀로 할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나 만날 수 없었죠. 저기 혹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아유, 왜 그런 말을 여기다 하노? 그리고 정인이 울산으로 떠나기 전날이 되어서야 서로에 대해 조금씩이나마 이해를 하죠. 송이 일로 전에 내가 한 얘기. 오빠, 그 얘기 안 해도 돼.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오빠 그러는 거 당연해.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 말고 오빠 잘 지내다가 오고 싶으면. 정혜야, 이제 그런 말 그만둬. 그만해 이제. 너만 너 용서 못하는지 알아? 내가 널 모르니? 네가 내 허락 없이 그런 일 할 수 있는 애야? 정혜야 이제 우리 그만. 송이 그 집에서 더 잘 살도록만 바라자. 그것만 하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너 살고 나 살지. 오빠, 올겨울은 왜 이렇게 길어? 마지막으로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간 정희는 할아버지가 조금씩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은행 안산동 지점에서 입금되었어요. 해당 은행 앞을 찾아가 할아버지를 보게 되죠. 정인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갈까 고민하는 사이 병약해진 할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같이 가게 되죠. 오빠 고마워. 고마워 오빠. 속단하지 마. 다 쓰러져가는 노인네 버려두고 올 수가 없었어. 어서 찾았어, 할아버지.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들은 또 수술비 걱정을 해야 했죠.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나? 다른 보호자라도.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료보험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야. 빨리 수술해서 떼내기만 하면 돼. 염증이 이미 많이 진행돼 있어서 그냥 두면 복막 전체로 번져. 걱정할 틈도 없이 송이가 갑자기 찾아오지만 송이야, 할아버지 오셨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보내주셨어. 진짜야. 왜 오빠? 나 온 거 하나도 안 반가워? 아니, 안 반갑기는. 근데 왜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러지, 송이야. 하지만 송이는 말도 없이 몰래 나온 것이었고 너무하네요. 송이도. 차라리 정 가고 싶으면 말을 하고 가든지 하지. 죄송합니다. 저희 저녁만 먹여서 보낼게요. 그냥 보내줘요. 그 집에서 정을 떼내야 송이가 우리 집에 마음을 빨리 붙이잖아요. 그렇게 이번에는 정혜가 아니라 정인이 송이를 모질게 보내야 했죠. 저녁만 먹고 가면 안 될까? 그래 형, 저녁만. 오빠, 저녁만 먹고 가면 안 돼? 저녁만.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당분간 좀 보고 싶어도 참아. 참는 데까지 참는데. 근데 오빠, 그래도 너무 우리 집에 가고 싶으면 그땐 어떡해 오빠? 죽도록 참아도 너무 보고 싶으면 그땐 어떡해 오빠? 1년이나 2년 지나서 우리 집 부자 되면 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지? 꼭 언제라고는 말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평생 동안 영영이 이 집 네 집이야. 더 이상 현실을 견디기 힘든 정희는 혜주를 찾아가고 도망가자, 나랑 같이. 어디로? 아무데나. 언제? 지금. 그런 정인을 보며 혜주는 정인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죠. 우리 결혼할까? 나눠지고 싶어.
네 짐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게 해줘. 근데 나 지금부터 미칠 것 같아. 아니, 나 더 이상 미치지 않을 거야. 결국 정희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할아버지를 포기하려고 하고 수술하지 말자. 수술 안 하면 돼. 오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수술 안 하면 온몸이 염증으로 번진대잖아. 송이까지 보내면서 지킨 방이야, 그 방.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 빼서 수술비 입원비도 다 쓰고 지원이 소령이 텐트 쳐서 재우자고? 난 그렇게 못해 이제. 오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오빠. 그리고 할아버지는 얘기를 모두 듣고 있었고 정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손자들을 볼 면목이 없는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잠든 곳에 쓰러져 있었고 정인은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어야 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애비가 괜찮다고 날 보고 이리로 오라고 했어. 네가 무슨 죄가 있니? 죄는 이 애비가 졌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어? 결국 할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들은 이사를 가야 했죠. 내일 아침에 주인 아줌마께 말씀드려서 방 내놔. 왜 대답이 없어? 아니야, 오빠. 우리 곧 좋아질 거야. 그치? 그럼 우리 미리 텐트부터 사놓을래? 어디가 좋을까? 옛날에 그 엄마 아빠 살던 뒷동산 있지? 거기 어때? 전망 좋잖아. 이사를 가면 송이가 찾아오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정희는 송이를 계속 찾아가지만 나는 정말 괜찮아. 나가서 만나봐. 응? 오빠 오늘 벌써 3일째 온 거잖아. 오빠한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송이는 그런 정인을 외면했고 정희는 송이를 이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만나지 못했는데 밥 잘 먹고 잠 잘 잔대. 적응하기 시작했대. 다행이다. 근데 오빠, 기분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사람이 원래 이런 거야, 오빠? 오빠, 송이 정말로 적응하기 시작했대?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지만 그때 환한 얼굴로 송이가 찾아오죠. 오빠 송이가 왔어. 오빠가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되니?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돼? 여기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들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지만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전보다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더 높아진 언덕에는 혜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언니한테 연락했어, 오빠. 말은 하지 않아도 정인과 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현실 그대로 사랑하기로 하죠. 그렇게 다 같이 함께할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는데 숟가락 하나가 부족한데. 아, 맞다. 숟가락이 6개밖에 없지. 언니 있잖아. 엄마 아빠 숟가락이야. 늘 가지고 다녔어. 언니 있잖아. 아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 그래서 밤마다 기도해. 다시 빨리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겠지? 그럼. 그렇게 7개의 숟가락이 놓이고 높은 달동네에서 그들의 행복한 식사 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가죠. 그들은 매 순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고 지금쯤 어딘가에서 정희는 동생들과 웃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잽잽라이트였습니다.